안녕하세요. 광주 허정동에 위치한 두드림학원입니다. 7월 달에 있을 여러분 기말고사를 기말고사에 조금 도움이 좀 되고자 2차 방정식에 관한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고요. 오늘은 2차 함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보기 전에 2차 함수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하셔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우선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프. 그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을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될까요? 식을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식. 그래서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프를 가지고 식을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거고요. 특히 여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어떤 특징이 있죠? 포물선이죠. 이런 형태의 포물선이 되죠. 그러면 이 포물선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죠? 포물선은 그래프의 증감이 바뀝니다. 어디서 바뀌죠? 꼭지점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꼭지점에 관한 내용, 가장 핵심이죠. 2차 함수에서는 이 부분들, 이 부분하고, 즉 꼭지점하고 무엇이 상관관계를 갖고 같이 변해 가는가, 이런 부분들 정리 좀 잘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되죠. 그래서 대칭축에 관한 내용 또한 같이 중요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제가 언급하고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 2차 함수가 하나는 함수와 그래프, 또 하나는 그래프와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함수와 그래프 부분이 조금 많죠. 보시면 우선 2차 함수가 뭐냐 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2차 함수의 이게 기본형이죠. 기본형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이 기본형을 가지고 X축 또는 Y축으로 평행이동했을 때 식은 어떻게 바뀌며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에 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다음과 같은 식의 형태가 되겠지. 그러면 다음과 같은 식에 대한 어떤 설명 또는 또 이 부분에 대한 그래프, 식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가 함수와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래프의 활용 부분이죠. 그래프의 활용 부분에서는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일반형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이런 형태의 2차 함수의 형태에 관한 내용들, 또 하나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활용, 문장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좀 천천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차 함수의 그래프 내용을 보면 우선 얘가 2차 함수가 무엇인가 부터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2차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찾아내줄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의 문장들이 주어졌을 때 얘가 2차 함수가 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함수값에 관련된 문제, 뭐 잘 아시죠? fx는 이렇게 나왔을 때 fp는 q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x equal p일 때 그때 함수값이 q라고 하고, 또 우리가 x가 p일 때 y가 q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서 2차 함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언급될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봐야 될 식은 y equal ax제곱. 이 창만 있는 겁니다. 좀 눈여겨봐두세요. 식의 형태를. 이 창만 있는 식이죠. 그랬을 때 우선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게 그래프의 폭입니다. 얘는 A의 크기가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우리가 좁다고 배웠죠.
우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그 다음에 A의 크기가 크면, 크기란 건 절대값이죠. 크기가 크면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되지? 좁아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것에 관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y = ax 제곱에 대한 설명, 뭐 오지선다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 식구하는 거까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2차 함수 이제 기본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프들 여러분 잘 알다시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바뀌죠. 그럼 시계 형태를 좀 봐두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차항하고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y = ax 제곱 플러스 q는 우선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의 꼭지점이 반드시 y축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형을 가지고 아래로 위로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들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꼭지점이 어떻게 되는지, 대칭축의 방정식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뭐 얘랑 x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식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A나 Q의 부호에 따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또는 그래프를 가지고 식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낼 것인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2차 함수의 기본형을 가지고 얘는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럼 우선 식의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 제곱식이 있죠. 완전 제곱식이 있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이 눈여겨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x축으로 평행이동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 지금 x축이죠? 다음과 같이 꼭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x축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형을 가지고 좌우로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x축 위에 꼭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 비교해 보시면 얘는 y축 위에 있었죠?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서로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반드시 챙겨 두시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 부분들, 꼭지점이 어떠한지, 대칭축의 방정식은 어떤지, 그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면 또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얘 함수식을 가지고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또는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식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들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는 방금 배웠던 x축 평행이동과 y축 평행이동을 모두 시켜 놓은 지금 요 그래프죠. 요 함수식입니다. 요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우선 마찬가지로 요놈에 대해서 설명하는, 즉 오지선다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PQ의 부호에 따른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PQ의 부호를 판단할 수 있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인지, 또는 그래프를 가지고 식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구해낼 수 있을 것인지까지 반드시 정리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봤던 함수와 이제 그래프에 관한 내용이고요.